페이지 드모르간의 법칙 해볼게요.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하면 드모르간의 법칙이 다음이 성립하면 이것을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계산할 때 자 이게 안으로 들어간다 생각해봐요. 그럼 여기가 여집합이 되고요.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 들어가면 되거든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대로 얘를 거꾸로 할 수도 있죠. 없애고 바깥에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없애고 바깥에 붙여주고 그래서 이렇게 자유자재를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연산할 때 아주 많이 사용돼요. 드모르간 법칙 증명 그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 참고해서 하면 돼요.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파고 들어간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돼요. 드모르간 법칙에 하면 계산이 훨씬 편해지게 될 겁니다. 이거 하나만 해볼까요? 요 증명 우리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이쪽 부분을 색칠하세요 이 부분이죠. 맞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자 볼게요. A 여집합을 색칠해 볼게요. 자 A 여집합을 색칠해 볼게요. 맞죠? B의 여집합을 색칠해 볼게요. B의 여집합 그럼 B의 여집합도 색칠되죠? B 빼고다. 그럼 U랑 같아지죠? 이렇게 증명 간단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하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체 다 하기 힘드니까 자 이 부분이 복잡하니까 드모르간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요. 그럼 어떤 특징이 있나 볼게요. 자 가만히 똑같은 모양이 두 번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게 자 보세요. 자기 자신이 아닌 거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드모르간으로 바꿔줄게요. 이번도 자 CC 두 번 하면 없어지죠? 교집합으로 바꾸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A 차집합 B랑 똑같고요. 이렇게 되죠. 그럼 합집합을 하면 큰 게 나와야 돼요. 큰 게. 자 그러면 당연히 B가 더 크니까 그렇잖아요. A 차집합 B는 이 부분이죠. 잘못 계산했네. A 차집합 포함관계가 아니니까 A 차집합 B는 여기고 B는 이 부분이에요. 자,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죠? 잘못했네. A 합집합 B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도 되죠.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답은 A 합집합 B고 분배 법칙을 사용해도 돼요. 자, 분배 법칙이라는 거 배웠죠? 자, A 이렇게 자, 합집합 B 이렇게 하고요. 교집합 B 여집합 합집합 B. 자, 그럼 이쪽 부분이 자, 전체 집합이고요. 자, 그러면 둘 중 작은 애가 나와야 되죠? 교집합이니까 그럼 A 합집합 B가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32페이지 볼게요.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할게요. 여기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라서 예를 들면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원소의 개수 그러면 이렇게 영역을 나눠볼게요. 이 개수가 뭐 이쪽 A, B, C 영역으로 하면 NA에는 A 더하기 B가 되죠. NA에는 자 더하기 NB에는 뭐가 되죠? B 더하기 C가 되죠. 그럼 우리가 뭐 구하고 싶은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만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겹쳐지는 이 B를 한 번 더 빼야 되죠. 즉 A 교비 여기를 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NA에서 NB 더하고 마이너스 NA 교집합 B를 빼주면 원소의 개수가 나옵니다.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3개짜리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좀 필기하겠습니다.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책 검사합니다. 3개짜리도 해줄게요. 이 공식은요.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해주고요. 교집합을 빼냅니다. A 교비를 빼내고요. 자, B 교집합 C를 빼고요. 하나 더 뺄게요. N, C 교집합 A를 빼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 더해줘야 돼요. A 교집합 자, 이쪽을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됐죠?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그럼 확인 2번 보겠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자, 이걸 계산해요. 자, 39라는 게 NR 합집합 39는 NA 26에다가 NB 18 거기서 우리가 구하는 답을 빼줘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할 수 있죠. 8에서 6 더하면 4, 44니까 우리가 구하는 답은 5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확인 문제 3번 볼게요.
자, A 여집합이니까요. 얘는 전체 집합에서 A를 빼는 거잖아요. 개수로 치면. 그래서 30에서 13을 빼서 17개 나오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바꾸면 얘는 N A차 집합 B가 되죠. 자, A에서 자, B를 빼야 됩니다. 그러면 이 B를 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이거는 이거랑도 같은 거예요. A에서 A 교집합 B를 빼도 무방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A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는데 A에서 B를 뺀 부분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A에서 이거를 빼도 돼요. A 교집합 B. 그래서 13에서 5를 빼서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8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대표용 본격적으로 문제 풀게요. 자, 드모르가누 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히 하세요. 이걸 나타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오른쪽이 복잡하죠? 자, 먼저 볼게요. 이거 그대로 쓰고요. 자, 드모르가니까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없는 건 붙여주고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꾸고 자, 여집합, 여집합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공통된 특징을 찾을 수 있는데 자, 누가 공통입니까? B가 공통이죠? 자, B가 공통이기 때문에 얘를 B로 묶어줄 수 있다는 거죠. B로 묶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B가 분배된 느낌을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봐세요. 이렇게 되면 이게 나오죠? 이렇게 되면 이게 나오잖아요.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즉 B 교집합 A랑 A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 되고요. 자, 그럼 작은 교집합을 했을 때 항상 작은 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B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 계산해 볼게요. 자,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고요. 먼저 여집합을 할게요. 자, 그러면 드모르간 쓸게요. 자, 바꿔줍니다. 없는 거는 붙여주고, 그쵸? 있는 것도 붙여서 있는 건 없애버리고.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되죠. 됐나요? 자, 계산이 깔끔없지 않으면 잘 모르겠으면 분배 한번 해봐요. A 여집합, 교집합 A. 합집합, 비교집합 A. 자, 이쪽은요. 공집합이 되는 거죠? 공집합. 공집합이 됩니다. 자, 그럼 정답이 그대로 A 교집합 B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유제 1번, 2번, 유제 3번을 여러분들이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 푼 후에 재생하세요. 꼭 다 푼 후 재생하기. 바로 풀지 마세요. 한 3, 4분 동안 풀고 재생하기를 하세요. 자, 바로 영상 보지 말고 다 푼 후에 재생하세요. 꼭. 자, 여러분 다 푸셨나요? 자, 계산해 볼게요. A 합집합 B 합집합 얘를 바꿔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여집합을 합친다면 전체 집합이 됩니다. 너무 깔끔히 계산되죠? 자, A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A 하고요. 자집합 하고요. 드모르간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또 할까요? 이거? 차집합을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되겠죠? 자,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랑 여기가 있죠? 자, 뭐예요? 어떤 이런 게 있으면 자, 이거를 차집합의 성질에 의해서 이 빼기가 교집합으로 바뀌고 여집합이 여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 모양이 되는 거 알겠죠? 이게 되겠죠? 됐나요? 자, 분배해 볼게요. 분배가 아니라 결합 법칙을 해볼게요. 이렇게 똑같은 교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교환을 할 수 있어요. 교환을 바꿔줄 수 결합을 할 수 있어요. 따로따로. 그럼 앞부분은 뭐가 돼요? 공집합이 되고요. 당연히 공집합이 되겠죠. 답은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유제 2번 보겠습니다. 유제 2번. 자, A 이거 뭐 벤다이어 그려볼까요? A, B, A에서 B 빼면 8이에요. 여기에 4, 6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계산해서 복잡하죠? 자, 드모르간으로 하면 쉽게 풀립니다. 자, 그러면 4, 6 빼고 다 쓰면 되죠. 4, 6 빼고 다 쓰면 정답은 2, 8, 12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유제 3번 보겠습니다. 얘가 되면 이거랑 이거 합집합한 게 B가 됐다. 그러면 뭐가 되겠니? 이걸 물어본 거죠. 자, 이거는 그대로 쓸게요. 자, 교집합 쓰고요. 자, 차집합을 뭘로 바꿔요? 교집합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 잘 안 보이죠? 잘 모르겠어요. 아직 특징을. 그럼 드모르간을
또 사용해서 자, 합집합으로 바꾸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드모르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아이고 안 바뀌어. 이렇게 바뀌는 과정.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뀌죠. 여기는 붙여주고요. 있는 건 없애고요. 바깥에 없애고요. 자, 그랬을 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당연히 공통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는 거죠. 여기가 공통된 부분이죠. 자, 그래서 공통된 부분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B로 묶고요. 자, 합집합이 콩콩 뛴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고요. 자,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아닌 거에 교집합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합집합을 하면 큰 게 나와야 되죠. B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 부분 계산한 결과가 뭐라고요? B가 됩니다. 그리고 A 합집합을 했더니 B가 돼요. 이런 경우는 자, A랑 B의 포함관계에서 B가 더 커야 되겠죠. 합집합은 큰 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정답은 자, 딱 보이네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 유형 2번 보겠습니다. 대표 유형 2번. 자, 원소의 개수 구하는 문제인데 이거 복잡하니까 드모르간으로 해보면요. 이렇게 해서 자, 합집합의 여집합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합집합을 구해볼게요. 합집합은 자, NA 그 다음에 NB에서 NA 교비를 빼면 되죠. 자, 17 더하기 20 빼기 13. 자, 그렇게 해서 37에서 13을 빼면 됩니다. 24가 되겠죠? 그럼 자, 이게 24니까 반대로 U에서 N, A 합집합 B를 빼야만 맞죠? NU에서 그럼 N,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집합이 이렇게 자, 그래서 40에서 24를 빼서 16명이 답이 되겠습니다. 16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유제 4번, 5번, 6번 지금 푸세요. 다 푸신 후에 동영상을 재생하셔야 됩니다. 그냥 바로 풀이 보면 공부가 안 돼요. 자, 유제 4번 보겠습니다. 합집합 구해보세요. NA 더하기 NB에서요. NA 교비를 빼야 되는데요. 자, 10에서 8을 더한 후에 NA 교집합 B를 빼야 되는데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럼 잘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NA는 지금 10명 있어요. NA가. NB는 몇 명 있어요? 8명 있어요. 그쵸? 그러면 A에서 B를 빼면 이 부분이 4라는 뜻이고요. 그럼 이쪽이 6명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줘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A 차집합 B를 할 때는 A에서요. A 교 B를 빼도 돼요. 맞나요? 똑같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어떻게 계산한다? NA에서 이걸 빼면 되는 거죠. NA가 몇이니까 10이죠. 그치? NA가 10이죠. NA가 10인데 무엇을 빼야지만 4가 나오겠니? 이거죠. 10에서 무엇을 빼야지 4가 나오겠니? 그럼 6을 뺀다. 이거죠. 6. 그래서 해도 되고 6을 빼면 됩니다. 18에서 6 빼서요. 12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 얘를 잘 눈에 안 들어오면 드모르간을 좀 바꿔줄게요. 색칠해서 해도 되고 드모르간을 바꾸면 자, 이 부분이 되죠. 즉 A 빼기 B, A 차집합 B의 여집합. 얘가 4명이잖아요. 4명 말고 다. 그쵸? 4명 빼고 다. 그러면 21명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5번 볼게요. 자, 이걸 구하래요. 자, 이 그림 볼까요? 이건 좀 그림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A, B인데 여기에 5명 들어가 있고요. 여긴 12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가 우리가 구하는 데는 이 부분이 답이에요. 이 부분이 답입니다. 교집합이. 자, 그런데 또 어떤 특징이 있나 볼게요. 이 부분을 드모르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게 8명이에요. 바깥에 8명 놀고 있습니다. 30 이하의 자연수죠. 그럼 즉 A 합집합 B의 개수는 22가 돼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부분은 이게 다 합쳐서 22가 돼야 됩니다. 자, 5명이고요. 12명이에요. 더해보세요. 17명입니다. 자, 몇 명을 더해야지 22명이 됩니까? 5명을 더해야 되겠죠, 여기에. 여기에 그럼 5명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이걸 구하세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적어 놓으셨죠? NA 이거를 계산하라. 이거는 공식이 NA, NB, NC를 모조리 더한 후에 겹치는 부분을 빼줘라. 겹치는 부분을 빼줘라. 대신에 너무 많이 뺐기 때문에 모조리 겹치는 부분을 더해줘라. 이게 공식이 됩니다. 길게 썼어요.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여기에는 자, 계산해 봅시다. 14가 들어가고요. 자, MB에는 10이 들어가고요. 9가 들어갑니다. 자, 이런 걸 구해야 되는데 구해야 되죠. 근데 비교집합 C는 0이에요. 공집합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도 0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오냐면 자, 볼게요. 자, A, B, C가 여기 겹치면 안 돼, B에. 그럼 C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없어요. 공집합이에요. 0입니다. 자, 그럼 A 교비를 구해야 되겠네. 예. 그럼 얘가 22가 되려면 자, 요거 찾는 거예요. 요거. 22가 되려면 14 더하기 10에서 얼마를 빼줘야 됩니까? 2명을 빼줘야지 맞아 떨어지죠. 오케이. 자, C 교집합 A를 할게요. 이쪽 부분 찾을게요. 그럼 C하고 A를 C하고 A 볼게요. C 9 A는 14 더하면 23이죠. 23에서 뭘 빼야지 18이 됩니까? 5를 빼야 되겠죠. 그럼 5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그래서 모조리 빼주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24, 33의 정답은 26이 되겠습니다. 맞죠? 대표용 3번 보겠습니다. 말로 되어 있는 표현인데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말로 되어 있다고 해도. 미니반 학생 30명, 전체 집합을 이제 32라고 놓고요. 인터넷 웹브라우저 프로그램 조사했다. 이 프로그램은 25, C 프로그램 17, E 프로그램, C 프로그램 모두 이용. 자, 그러면 E 프로그램, C 프로그램. 자, E 프로그램 25명 이용하고 있고 이쪽에 쓸게요. C 프로그램 이용하는 게 17명입니다. E 프로그램과 C 프로그램을 모두 이용하는 이게 교집합이에요. 13명. E 프로그램과 C 프로그램 중 어느 프로그램도 이용하지 않는 학생 수. 어느 프로그램도 여기를 구해보세요. 이겁니다. 전체 집합은 32명이에요. 자, 32명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쪽에 있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얘네들을 알아내야지만이 바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5, 17, 1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A의 합집합 B처럼 E 합집합 C를 구하면 25, 17 빼기 13을 하면 돼요. 됐나요? 이렇게 그림 그려놨으면 그럼 29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17에서 13을 빼면 4죠. 그럼 이만큼 25명이잖아요. 이만큼이. 29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뻔합니다. 29. 그러면 32에서 29 빼면 3명이 바깥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7번, 8번, 9번 열심히 푼 후에 동영상을 봐주세요. 재생을 해주세요. 바로 풀면 안 됩니다. 다 푼 후에 자, 보기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유제 7번 볼게요. 자, 영준이 반 학생인데 장미를 뭐 A라고 하면 장미가 12, A가 12, 백합이 뭐 10. 장미와 백합을 모두 좋아하는 게 7.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얘가 12, 얘가 7. 자, 그럼 무엇을 구하세요? 그거예요? 다를 구하라 그거죠. 그래서 이 그림 그려놨으면 뭐 12 더하기 10 빼기 7을 해도 되고 그림이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냥 더 쉽게 자, 이만큼이 10인데 10에서 7 빼면 3이죠. 자, 그래서 12 더하기 3을 하면 15가 전체 모두 좋아하는 학생 수가 되겠습니다. 자, 유제 8번을 볼게요. 8번. 유제 8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40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40명인데 자, 관악산 그다음 북한산이 있어요. 자, 그러면 관악산을 등산하는 학생 수는 회원 수는 29명 여기 있고요. 북한은 23명. 북한산은 관악산과 북한산 중 어느 곳도 등산하지 않은 바깥쪽에 6명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두 개를 합친 부분 요걸 A, B라고 하면 자, NA 관악산을 A, 북한산을 B라고 하면
자, 여기서 이거를 빼주면 뭐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까? 개수가 40에서 6을 뺀 34명이 나와야 돼요. 맞죠? 자, N은 29명이고요. 자, NB는 23명입니다. 맞죠? 그러면 다 합치면 52명이 되죠. 자, 그럼 NA 교비에는 몇 명을 빼야지 얘가 34명이 되냐 이걸 물어본 거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가 네모는 이 교집합을 말하는 거야. 52에서 자, 얼마를 빼면 됩니까? 18을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18. 그래서 34가 되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에 18명이 있는 겁니다. 자, 물어보는 건 관악성만 등산하는 연수. 여기를 구하세요. 이 부분이에요. 그럼 정답은 29에서 18을 뺀 11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1명.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유제 9번 볼게요. 유제 9번은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 이거 하기 전에 공식을 좀 적어 놓을게요. 공식 중요. 자, 공식 이름 이렇게 써주면 돼. N, A, 교, B 이런 거에 최대값, 자, 최소값 공식을 써줄게요. 잘 적어 놓습니다. 자, 최대값은 쉬워요. 최대값은 A하고 B 중에서 작은 것이 최대값이 됩니다. 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합 A가 집합 B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교집합의 최대값은 이것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모양. 어느 한쪽이 한쪽에 포함되는 관계. 그래야지 되죠.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교집합이 작을 수밖에 없는데 A가 이렇게 들어가서 A가 이 안에 쏙 들어가면 크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A와 B 중 작은 것이 답이 돼요. 그대로. 됐나요? 최소값은 이제 공식 적어줄게요. NA에서요. NB 마이너스 NU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는 여기에 최소값이죠. 바깥에가 0명이면 됩니다. 이쪽이 없게 만들어줘야 돼요. 빵명. 이쪽 바깥 부분이 없게 만들어주면 최소값이 나옵니다. 자, 이 공식을 잘 적어놓고 적용하세요. 자, 적어놓고 적습니다. 적고 잘 정리하세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자, 50명 있는데, 자, 23명, 34명. 자, 최대값은 그럼 뭐가 돼요? 작은 애 23이 되는 거예요. 즉, 텀블러 머그잔에 포함되어 있으면 두 개의 교집합이 여기에 23이 나오는 겁니다. 최대값 23입니다. 최소값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3에다가 34에서 50을 빼면 됩니다. 됐죠? 7이 나오죠? 7. 최소값 7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23명, 34명, 바깥에 50명 있는데 여기가 빵명이 돼야 돼요. 자, 그럼 더해보세요. 여기가 7이 돼야지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야지 얘가 16, 34, 7, 17. 그럼 20 딱 맞아 떨어지죠. 34 더하기 16하면 50. 바깥에 0명. 최소값 7. 정답은 최대값 23, 최소값 7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A에서 차집합 B를 한 경우 이거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됩니다. 너무 중요한 공식이 되는데 공식을 외워내고 자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보세요. 아이고 어떻게 됐니? 아이고 화면이 끊겼네요. 자, 여기 있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차집합이 이렇게 변신하는 겁니다.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바뀌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 증명은 그림으로 그려서 그려볼게요. 만약에 A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그려볼게요. A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습니다. 자, A 차집합 B를 하면 A에서 빠진 부분이 되죠. 자, 그 다음 얘는 자 A랑 B의 여집합이랑 교집합을 할 거예요. 자, A는 이렇게 색칠할게요. A. 자, B의 여집합은
보라돌이로 칠할게요. B의 여집합은 보라돌이로 칠할게요. 자, 그러면 보라색하고 빨간색이 겹치는 부분이 나오죠?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 동시에 겹치는 교집합 부분이 여기 사과 베어 먹인 부분 같이 여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요거 이해되셨으면 1번 아니면 네 해주세요. 그리고 라이브 끊기지 않는지 또 알려주세요. 별로 안 끊기는 것 같거든요, 오늘. 맞나? 이해되셨으면 빨리 네 해주세요. 아까 질문한 학생, 도현이. 네 해주세요. 진석이 알겠어요? 주원이도 알겠어요? 1번 오케이. 자, 그림으로 증명했고요. 자, 이 실전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줄게요. 실전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네. 지연이 있나, 지연이? 지연이도 알겠지? 실전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자, 공식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거. 실전에서 하는 거 보여줄게요. 조금 끊기네. 조금 끊겨요. 천천히 지울게요. 실전에선 어떻게 사용하냐?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된 경우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잘 볼게요. 요게 잘 많이 사용되는데, 자, 볼게요. 자, 뭘로 바뀌나요? 여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차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B가 있잖아요, 얘가. 원래 있던 모습에 또 이거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요거. 자, 보세요. 형광펜으로 칠한데 이렇게 바뀐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결과값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거 알겠어요? 이해됐으면 네 해주세요. 이걸 많이 질문하더라고요. 요런 걸 맨날 질문해요, 여러분들이. 이해됐어요? 네 해주세요. 됐죠?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으면 네 해주세요, 이것도. 자, 그러면, 자, 요 설명 이해됐으면 네 해주시고, 몇 개 또 문제 풀어볼게요. 약간 또 버퍼링이 좀 있네요. 조금 있긴 해요. 자, 그러면 너희들 하이메스 책 있죠? 하이메스 숙제 내주고 했을 텐데, 그러면 주요 문제 몇 개 풀어보면서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91번 지금 해볼게요. 91번. 지금 이거랑 관련됐으니까 91번 보세요. 91번 같은 거 할 때 볼게요. 자, 볼게요. 이런 거를 이제 바꾸는 거죠. 그리고 크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크게.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A, 교집합, 네모의 여집합이죠. 그럼 반대로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교집합에 여집합이 있으니 나는 이거를 이렇게 빼도 되겠구나. 그럼 얘를 A에서 A 차집합 B한 거를 빼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럼 A는 여기 있고요. 그죠? 그러면 A는 이 부분이고요. 자, A 차집합 B는 자, 보라색으로 할게요. 자, 이걸 뺄 겁니다. 보라색 부분을 뺄 거예요. 맞죠? 그러면 남는 부분이 딱 나오죠. 남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풀이가. 조금 어려웠지만 크게 보라고요. 이 전체를 보면 A 교집합, 네모의 여집합이니까 A에서 네모를 빼도 되겠구나.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일단 이거 이해되셨으면 네 해주시고요. 따르게도 풀어보겠습니다. 이해되셨으면 1번 아니면 네 해주세요. 자, 그럼 다른 풀이도 해볼게요. 따르게도 풀어볼게요. 이해됐어요? 1번 아니면 네 해주세요.
네, 오케이, 도현이. 다른 풀이는 요거 안에 있는 걸 보면, 아, 차집합이 있네? 그럼 나 이걸로 바꿀래. 그쵸? 요 부분이. 예, 쓰고요. 이렇게 되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되죠?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볼게요. 자, 드모르간을 쓸 거예요. 이걸 드모르간을 쓸 겁니다. 드모르간. 자, 바꿔주고요. 바꿔주고요. 이렇게. 됐죠? 이해됐어요? 드모르간. 드모르간. 드모르간을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드모르간. 오늘 배운 드모르간. 자, 없는 건 붙이고, 교집합, 합집합으로 바꾸고, 있는 건 없애고. 이랬죠? 얘도 없애고. 됐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콩콩 뛰는 분배 법칙 해야지, 분배 법칙. 분배 법칙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아닌 녀석의 교집합은 있습니까? 없죠, 없죠. 얘가 홍채로 공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공집합과 합집합 A 교집합 B는 당연히 그대로 A 교집합 B가 되겠죠. 답은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 풀이 이해되셨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자, 91번 했고요. 그럼 쭉 내려보면, 93번 중요라고 되어 있는 문제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푸세요. 시간 한 2, 3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93번 지금 풀어보세요. 풀어보십시오. 꼭. 드모르간 법칙과 차집합의 성질을 좀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먼저 고치기 시작하냐면 이쪽 부분을 그 차집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바꿔주면서 시작을 해보면 돼. 자, 풀어주세요. 네 하고 풀어주세요. 네. 자, 2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다 풀었으면 다 풀었다 얘기해주세요. 그래야지 또 풀이 들어가니까. 다 푸신 학생 얘기해주세요. 모르면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주시고. 유나 오늘은 잘 안 끊기지 유나야 저번보다. 아직까진 괜찮아요? 다행이다. 한 10초 정도 딜레이가 되는 것 같아 선생님 목소리가.
다 푸신 학생 얘기해주세요. 다 풀었으면. 모르면 모르겠다 얘기해주세요 그냥. 힌트나 몇 개 줘볼까? 도현이 풀었고요. 모르면 모른다. 뭐 다 풀면 다 풀었다. 시간을 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다 풀었어요? 지현이 다 풀었고. 자, 그럼 지금까지 못 푼 거 몰라서 못 푼 거라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할게요. 자, 선생님처럼 이렇게 필기를 할게요. 여기 부분 알겠어요? 이 부분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 왜 이렇게 넘어가는지. 왜 이렇게 넘어가는지. 이렇게 되는 부분. 차집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자, 그 다음 이쪽 부분도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분배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지 볼게요. 공통된 부분이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공통된 부분. 뭐냐면 여기 A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A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A로 묶어주고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A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B의 여집합하고 합집합 B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B의 여집합과 B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아닌 거에 합집합을 하면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얘 계산할 때는 교집합일 때는 무조건 작은 쪽 나와요. 작은 쪽. 그럼 얘는 A가 돼. A. A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A가 나오죠? 조금 끊겼는데. 그러면 이만큼 보이죠? 이만큼. 이만큼 보이나요? A예요, A. 그래서 A에서 A를 빼니까 공집합이 됩니다. 연산하는 걸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연산 같은 걸 할 수 있다 이거죠. 드모르간의 법칙 이용하면 연산 같은 게 우리가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되셨으면 1번 아니면 네 해주시고요. 또 문제 또 계속 풀겠습니다. 좀 덜 끊기네요 오늘 그래도. 네, 그러면 여러분들 또 몇 개 해볼게요. 여러분들 84번에 대해서 해볼게요. 84번은 84번 펴보세요. 84번. 84번 폈나요? 84번, 하이맥스 84번. 요거를 이름하여 대칭차집합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대칭차집합은 벤다이어로 색칠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A차집합 B와 B차집합 A를 더한 부분이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필기를 해볼게요. 이 대칭차집합은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필기를 할게요. 저번에 얘 해줬나 모르겠네. 이렇게. 그럼 세 번째도 있는데 세 번째는 어떻게 쓰냐? 그걸 좀 고민해봐야 돼요. 세 번째는 공식을처럼 하는데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쓸 거예요. 세 번째.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때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운다고 그랬어요? 저번에 얘기했나? 합교합이라고 외우라고 그랬죠? 합교합, 합집합, 교집합, 합집합, 합교합. 그러면 2번에서 3번 되는 거 증명 살짝 하면, 자, 오늘 배운 것처럼 여기 있죠, 여기 차집합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차집합의 성질을 좀 이용해 봅시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차집합이 교집합의 여집합이 된다고 배웠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은 그대로 내려오고요. 교집합. 이 부분은 드모르간. 오늘 배웠죠? 드모르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증명이 돼요. 이것도 이해되셨으면 1번이나 네 해주세요. 1번이나 네 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공식을 사용할 때는 어떤 공식을 쓰는 게 제일 좋냐면, 자, 세 가지 방법이 다 있지만 진짜 사용할 때는 뭐만 쓰면 돼요? 뭐만 알면 돼요? 계산은 2번입니다. 계산은 이걸로만 사용할게요. 제일 편해요. 무조건 선생님 2번으로만 해요. 무조건 합집합에서 교집합 뺍니다. 몽땅 다 더한 거에서 교집합만 겹치는 것만 빼는 거예요. 대칭 차집합 나오면 무조건 자, 이걸로만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한번 몇 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문제 한 개 만들어 볼게요. 집합 A는 1, 2, 3이고요. 집합 B는 3, 4, 5라고 합시다. 일단 딱 보자마자 더해요. 두 개를. 더하면 1, 2, 3, 4, 5가 되죠. 합집합하면 거기서 겹치는 게 뭐예요? 3이죠. 3을 쏙 빼면 돼요. 1, 2, 4, 5가 됩니다. 1, 2, 4, 5. 더하고 겹치는 거 빼버리기. 즉 그래서 이 부분 1, 2, 4,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또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되냐? 만약에 대칭차집합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A 대칭차집합 A. 아니면 이거를 뭐 여러 번 한다든지 이런 것들 계산. 아니면 3번 하기 이런 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자, 볼게요. 자, 일단 합집합하면 자기 자신이고요. 거기서 교집합을 뺄 거예요. 그럼 얘는 공집합이 됩니다. 맞죠? 합집합하면 A가 되고요. 교집합도 A니까 빼면 공집합이 되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거는 합집합하면 A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을 하면 교집합이 없죠. 교집합이 없잖아. 그럼 이렇게 A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걸 하면 세 번째 건 이걸 이용해서 하면 일단 A 대칭차집합 A를 하면 이 부분을 하면요. 뭐가 됩니까? 공집합이 되죠. 그 다음에 공집합하고 다시 A랑 하면 다시 뭐가 돼요? A가 되죠. 그래서 이거 3번 하면 A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홀수번 하면 A,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 어려운 문제에서 이렇게 됐어요. 얘가 이렇게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홀수번 하면 A고 짝수번 하면 공집합이에요. 보통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좀 심한 문제로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자, 이거 이해되셨으면 1번. 좀 어려운데 이해되셨으면 1번. 아니면 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도현이 1번.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돼. 두 개를 더해. 거기서 겹치는 것만 쏙쏙쏙 빼요. 이거면 돼요. 더하고 뺀다. 합 두 개를 더하고 난 뺀다. 이렇게. 됐죠? 이해되셨죠? 진석이 알겠어? 진석이.
주원이도 알겠니? 알겠나요? 다 듣고 있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 풀 수 있겠죠, 그럼? 자, 어떻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푸시는데, 자, 일단 A하고 요거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에 C랑 또 할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자, 요거 하나만 해볼까? 1, 2, 3, 4랑 1, 2랑 합쳐요. A, B는 1, 2, 3, 4랑 1, 2랑 합치면 얘가 돼요. 근데 겹치는 게 누구예요? 1, 2, 얘 짝짝. 그럼 얘가 계산이 됩니다. 그럼 얘랑 또 하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해주세요. 아, 이거 뭐 선생님이 일단 A 대칭차처럼 해놨으니까 1분 드릴게요. 빨리 해보세요. 다 푸셨으면 또 얘기해주세요. 다 푸셨으면. 다 푸셨으면 다 풀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유나 다 풀었어? 유나가 조용한데? 잘 모르겠어요? 유나야, 그냥 이 세모 표시가 있으면 대칭차 접합을 해서 두 개를 일단 더하는 거야. 선생님이 해줄게. 일단 봐봐. 얘가 A랑 B를 합집합을 하는 거야. 일단 이만큼 더하면 이만큼하고 이거 다 더하면 이만큼 다 색칠되잖아. 거기서 알맹이만 쏙 빼는 거야. 이거 안에 있는 거 가운데 거만. 알겠지? 여기만 빼는 거라고, 여기만. 어. 그래서 일단 더하는 것부터 해볼게. A랑 B랑 더한다는 건 1, 2, 3, 4랑 1, 2랑 더해봐. 1, 2, 3, 4랑 1, 2랑 더하면 그냥 1, 2, 3, 4야. 맞지? 근데 겹치는 게 1, 2, 3, 4랑 1, 2에서 겹치는 부분은 1, 2가 겹치지 않니? 1, 2를 빼버리라고. 이거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1, 2가 여기 겹치진다고. 이게 A고 B야. 그럼 겹치는 부분을 아이고 잘못했네. 뭐 여기 그림 잘못 그렸네. 아이고 여기를 3, 4인데 A가 1, 2, 3, 4, B는 1, 2. 이쪽은 없는 부분이겠지. 이쪽은 없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답이란 말이야. 뭐 이쪽은 어차피 없으니까 그럼 3, 4만 답이 나오지. 3, 4. 정확하게 그렸다면 이게 뭐 이렇게 그려지는 건 아닌데 정확하게 그려볼게. 그럼 B가 안에 포함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렸다면 A가 있고 B가 여기 있는 거지 뭐. 자, 그럼 합집합하면 A가 되고 거기서 교집합은 여기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부분을 뺀다 이거지. 그럼 얘가 3, 4가 돼요. C는 뭐가 됩니까? 1, 3, 5가 됩니다. 그러면 자, 교집합이 3이죠. 3. 3을 여기다 쓰고요.
여기 2하고 5를 여기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가 여기 있는 거야. 자, 그럼 마지막 대칭차 집합은 뭐야? 이 부분이다 이거지. 교집합 부분 뺀 바깥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 합친 후에 겹치는 부분을 빼주면 답이 되는 거예요. 145. 145. 정답은 10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해되셨으면 네 해주시고요. 네, 네 해주세요. 동준이도 네 해주시고, 진석이도 네 해주시고, 주원이도, 지원이도 다 알죠? 다 알겠습니까? 유나, 동준이, 주원이, 다 왔지? 진석이, 지연이, 이렇게 왔으니까 6명 왔네? 6명. 도연이, 다 이해됐죠? 그다음, 여러분들이 그 85번 위쪽에 성질들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데, 보통, 이런 것들 있잖아.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아닌 거는 겹쳐진 게 없죠. 이런 거 나오면 이제는 공집합이라고 해주면 되고, 자, U에서 A를 빼면 A 여집합이라고 하고요. 그죠? 이게 틀렸네. 전체 집합이 여집합은 공집합이고요. 두 번 하면 다시 내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죠. 아까는 교집합하면 없지만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 되는 거. 이런 사실. 그래서 얘가 틀렸고요. 그리고 A가 B의 부분집합이잖아요. 그럼 자, 여집합을 하면 반대로 됩니다. 이것도 좀 잘 알아두세요.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89번 볼게요. 89번이 좀 어려워서 89번 보겠습니까? 89번. 자, 89번에 대한 설명 좀 해볼게요. 지우고 일단. 자, 89번은 배수의 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걸 좀 나오는데, 자주 나오는데, 배수 집합이다. 그게 뭔 뜻이냐? 만약에 A 2의 배수 2다. 그럼 얘는 2의 배수의 집합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A 3의 배수의 3이라면 3의 배수의 집합이 됩니다. 그러면 A 2와 A 3의 교집합은 무엇이 될까요? 하면 자, 겹치는 부분이 6의 배수죠. 그럼 이런 거는 6의 배수로 이렇게 합니다. 최소공배수가 됩니다. 교집합 하면요. 최소공배수가 돼요. 교집합.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런 게 헷갈릴 거예요. A2와 A4를 합집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를 물어봅니다. 합집합하면 일단 2의 배수가 더 크죠. 이게 벤다이어 그리면 2의 배수가 4의 배수보다 크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4의 배수 4, 8, 10인데 2의 배수는 2, 4, 6, 8이잖아. 그러면 합집합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이런 성질을 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질.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거는 A3하고 이거 좀 헷갈려요. 3의 배수를 막 더해볼게요. 3, 6, 9, 12 여기에 8의 배수도 막 껴있어요. 8, 2, 16. 근데 이거 다 합치래요. 그리고 얘랑 교집합일 거니까 너무 힘든 거 헷갈린 거야. 이게 의미가 없어요 여기가. 그럼 이거 의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풀까? 그럴 땐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분배 법칙을 사용하면 자, A3과 A36 3하고 36하고 연관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하고 A8과 A36의 교집합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A3과 A36의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교집합은 아까 배웠다시피 겹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럼 최소 공배수가 나와야 됩니다. 최소 공배수. 자, 즉 3의 배수랑 36의 배수의 겹치는 부분은 36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36이 나옵니다. 자, 합집합하고요. 자, 8의 배수랑 36의 배수의 겹치는 부분은 최소 공배수인 72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관계냐? 36과 72는 이런 관계죠. 36의 배수가 더 크고요. 72의 배수가 더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뭐가 됩니까? 더 큰 36의 배수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5번이 됩니다. 요거 이해되셨으면 또 1번 또는 네. 잘 모르시겠으면 또 얘기해주세요. 어느 부분이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거 녹화 영상 편집해서 좀 올려볼게요. 나중에 또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숙제풀이는 그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유튜브에. 유튜브 채널을 또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유튜브 채널을. 선생님이 너희들 진짜 얼굴 못 보니까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스스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스스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선생님이 그래서 풀이 같은 거를 다 못 해주니까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제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는 선생님 이름이 해길이니까 외우기 편하게 써니고요. 예. 그러면 그 재생 목록 클릭하면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면 다 폴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모든 영상은 여기다 다 올릴 거예요. 그럼 왜냐면 이게 유튜브가 보기 편하니까 훨씬 클릭하기도 편하고. 이거 이해되셨으면 알겠다, 알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온라인은. 자, 알겠으면 알겠다고 해주고, 도현이도, 지현이도 오케이. 유나도 이렇게 해주세요. 모든 영상은 다 여기 올릴 겁니다. 모든 영상은. 밴드에 없는 영상까지 여기 다 올릴 거예요. 여기도. 그 시험 대비 같은 것도 여기를 많이 해주세요. 많이. 됐죠? 그래서 가서 요거 치면 돼. 썬노드 아트에서 쓰면 돼. 썬노드. 알겠죠?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진짜 부탁입니다. 다 올려놓을 거예요. 모든 걸 여기 다 올릴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밴드에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숙제 지금 내준 거 너희들 안 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해놓고 거기 가서 보고 채점하고 모르는 걸 이렇게 보세요. 스킵하면서 내가 모르는 문제 보면 되지 않습니까? 알겠죠? 진짜 부탁입니다. 진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야지 좋은 대학까지 여러분들. 자, 88번 볼게요. 자, 88번 좀 쉬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푸는데 이런 거 할 때는 자, 선생님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교, 합, 교. 자, 교, 합, 교라든지 합, 교, 합이라든지 있으면 분배 법칙 아닌가 의심하는 거고요. 합교합 이런 거. 자, 그리고 공통된 부분이 있는지 찾습니다. 혹시 공통된 부분이 있나? 오케이. 공통된 부분이 있다면 자, 공통 부분이 있다면 땡큐 한 겁니다. 자, 공통 부분이 있으면 자, 이거 분배 법칙이구나. 자, 그래서 분배 법칙이니까 풀려 있는 거를 다시 묶는 형태로 좀 축소시키는 형태로 A가 콩콩 뛰었구나. 콩콩 뛰었구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맞죠? 분배해보세요. 이렇게 똑같아져. 그래서 이게 분배해주는 것보다 이게 풀려있는 걸 묶어주는 분배 법칙이 좀 더 어렵습니다. 그럴 때 공통된 부분을 찾고요. 얘 계산이 너무 어렵습니다. 나 이거 계산이 너무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렵다. 그러면 하지 말고 드모르간. 어려운 계산은 드모르간. 자, 그리고요. 교집합에 여집합이 있네? 교집합에 여집합이 있어. 이거 보면 되게 기분 좋게 생각해야 돼. 교집합에 여집합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거 차집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거 A 차집합? 이거 아닐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반대로?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이고.
여기가 여기 차집합. 자, 그러면 A 여기에서 자, 비교집합 C를 빼봅시다. 비교집합 C는 B하고 C의 교집합을 쏙 빼주세요. 자, 그럼 뭐가 해야 돼? 1, 4, 6 남습니까? 정답은 11이 되겠죠. 자, 이해되셨으면 또 답변해주세요. 좀 천천히 했습니다. 천천히 이해되셨으면 네 해주세요. 네. 1번. 이해됐으면 1번. 이렇게 해주세요. 99번. 자, 얘가 이게 성립한다. 그럼 이거를 연산을 예쁘게 해보자 이거죠. 이 연산을. 이 정도까지만 드모르간 쓰면서 자, 여기까지 해주고 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배운 공통부분 찾아서 계산해 보십시다. 자, 출발하세요. 네. 저절로 끊겨요. 자, 그리고 8시 30분에 쉬는 시간 갖고 매스 올리고 시험 보는 거 알죠? 그거 볼게요. 빨리 해야 되겠네. 자, 공통으로 묶어줍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A가 공통이고요. 자, 맞죠? A가 공통. 똑같은 거 있을 거예요. 자, 합집합으로 하고 B 교집합, B 여집합을 합니다. 자, 그럼 A가 되고요. 합집합 얘는 없잖아. B하고 B의 여집합이 공통이 없잖아요. 그럼 A는 다시 합집합은 큰 거 나와야 되죠? A가 되겠죠. 이 통째로 여기가 A가 됩니다. 자, A랑 B랑 같습니다. A랑 B랑 같습니다. 자, 그럼 A랑 B랑 같아야 되고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1, 2가 여기에도 있어야 돼요.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2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딱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A는 1이어야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거 차이가 1나니까 차이가 1나잖아. 그럼 얘가 1, 2가 되겠지. 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이잖아요. 정답 답은 1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으면 1번 하시고요. 글씨 보이나 모르겠네. 15번 보면 이게 등으로만 배웠잖아요. 요거는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바꾸는 거 배웠죠? 이렇게. 그러면 교집합을 찾으면 되겠네. 자, 교집합은 어떻게 하냐? 자, 얘랑 36하고 29를 더해요. 그러면 65죠? 65에서 얼마를 빼야지 44가 됩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에 들어갈 게 21 이렇게 되겠죠? 21, 그쵸? 그러니까 이게 여기 21이 들어간 거야, 21. 그러면 나머지 전체는 50에서 빼면 되죠? 29가 정답이네, 29. 이렇게 하고 얘도 마찬가지 드모르간으로 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합집합이 6개니까 15에서 6을 빼면 답이 되는 거예요. 9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유나 알겠어? 유나야? 유나 또 모르는 거 있으면 해설 봐도 잘 모르겠다 그런 거 몇 번 질문해줘 봐요. 응? 일단 5번 같은 거 풀 때 봅시다. 이거 계산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봐요. 요건 B에서 A 뺀 부분 그 합집합 B를 했대요. 그럼 얘가 뭐가 이렇게 됐습니까? 당연히 자 보세요.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B에서 A를 빼면 여기죠. 근데 또 B를 합치래요. 당연히 B가 되겠죠. B. 그럼 이쪽이 B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럼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지금 5번 선생님 풀어줬죠? 그래서 B 빼기 A 하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죠? 여기서 1379를 빼면 돼요. 1379 이렇게.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2억 10만 남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6번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좋죠? B 교집합 A 여집합이니까요. B 차집합 A가 됩니다. 근데 걔가 공집합이래요. 그러면 B보다는 A가 커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알아두세요. 만약에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B하고 A는 서로 섭니다. 됐죠? 요거 그림으로 찾으면 6번의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좀 푸세요.
여러분 12번 볼까요? 12번? 12번 보이나요? 지연이 왔나 보네? 지연이 왔나요? 지연이 왔으면 대답 좀 해주세요. 12번 볼게요. 12번. 12번은 이 교집합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면 교집합의 최대값은 지연이 안녕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최대가 돼요. 솔직히 A하고 B가 있는데 교집합이라는 부분이 이거잖아요. 근데 최대기로 만들고 싶어. 그럼 조그만 애가 자꾸 파고 들어가서 이 B 안에 쏙 하고 들어가면 얘가 최대값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A 교집합 B의 최대값이라는 거는 어떤 게 이런 거보다는 얘가 답이 되겠죠. 이쪽은 아닐 거 아닙니까? 이거 이해되셨으면 1번 해줄게요. 빨리. 시간 얼마 없습니다. 지금 끝나도 다 돼가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최대값은 쉽습니다. 빨리 얘기해주세요. 1번. 알겠으면 1번. 모르겠으면 2번. 알겠습니까? 대답해주세요. 네, 1번. 오케이. 유나도 오케이. 근데 이제 최대값은 아는데 최소값을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해요. 요 교집합의 최소값. 그래서 공식을 적어줄게, 공식을.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까먹지 말고 합시다, 공식.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교집합의 최소값 NA, NB, 마이너스 NU를 하면 되고요. 즉, 어떻게 되면 최소값이 되냐면, 요걸 조그맣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바깥에가 0명이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지금 문제에서는 22, 최대값은 이렇게 가볍게 17이면 되죠. 지금 그림에서는 지금 잘못 나와 있어요. 이게 이 그림으로 풀면 이 그림에서는 A가 더 큰 그림이라고 생각해주고 풀면 돼요. 지워져라, 지워져라. 그럼 뭐 A가 22명, B가 17명, 얘가 이제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최소값은 22명, 17명, 마이너스 NU 35명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35명인데 얘가 22명이 있어 여기 있고 여기 17명 있어요. 맞죠? 그러면 바깥에는 0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22 더하기 17 하면 9, 39죠? 여기 4명이 있어야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최소값은 4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으면 네 해주고요. 이제는 아까 라이브 녹화 영상 풀이를 할게요. 네. 보겠습니다. 40페이지. 자, 40페이지 명제 오늘부터 진도 나가는데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배울게요. 지금 자, 명제부터 배울게요. 명제가 뭘 말하는 거냐? 자, 명제라는 거는 일단 저번 집합처럼 집합이 되는 거 안 되는 것처럼 집합이 되는 거 안 되는 것처럼 비슷해요. 약간 명확해야 돼요. 명제도 마찬가지로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거짓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참인지 거짓인지 중요하지 않고 명확하게 얘가 참이다, 얘가 거짓이다,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를 판별할 수만 있으면 이걸 명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10은 확실히 5의 배수이죠. 5의 배수이다. 맞는 말 했잖아. 참이 명제가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2는 자연수이다. 아니에요. 하지만 거짓인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럼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애매하게 x-4는 6. 이거는 x에 어떤 수 10을 대입하면 참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수를 대입하면 거짓이 되죠. 어떨 땐 참이 되고 어떨 땐 거짓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방정식 같은 경우는 명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제라는 거는 참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하고 뭐뭐는 뭐뭐이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명제라고 하고 그리고 명제의 부정은 또 어떻게 되냐? 부정은 뭐를 의미하는지 볼게요. 명제가 아니다. 명제가 피면 명제가 뭐뭐가 아니다를 부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나는 사람이다. 이건 명제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럼 나는 사람이다는 명제가 됩니다. 그럼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명제의 부정이 되겠죠. 끝에를 아니다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호로 물결 표시를 쓰는데 물결 표시를 써요. 기호로 이 물결 표시를 쓰는데 이거를 우리는 그냥 나피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피는 명제 피가 아니다. 영어를 읽을 때 나피. 알겠죠? 집합에서는
A 집합 A의 여집합을 납P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렇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명제를 A라고 집합을 A라고 하면 명제는 이걸 넣으면 납P A 여집합 이거랑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서 납P를 두 번 쓰면 자기 자신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는 짝수이다는 참인 명제입니다. 2는 짝수가 아니다. 이렇게 납P 5는 합성수이다. 거짓 명제였죠? 5는 합성수가 아니다. 참인 명제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도 내용 좀 볼게요. 여기 좀 체크해 볼게요. 명제 P가 참이면 나P는 거짓. 오케이, 잘 기억하세요. P가 참이면 나P는 거짓이고요. 명제 P가 거짓이면 나P는 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볼게요. 자, 명제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명제인 것만 참인지 거짓인지만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알 수가 없죠. 애매해서 참인지 거짓이지만 확실하게 알 수만 있으면 돼요. 참인지 거짓인지만. 자, 이거는 뭐 어떻게 되나요? 거짓이잖아요. 거짓이어도 괜찮다 이거입니다. 얘는 이제 방정식 같은 경우는 안 되죠. 참일 때, 거짓 때, 거짓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거짓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만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확인 2번 명제 부정을 말하래요. 그러면 이거 3은 21의 약수이다. 여기를 바꾸면 돼요. 약수가 아니다. 5 플러스 8은 10이다. 이거는 이제 그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네, 쉽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개념 정의, 증명, 정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념을 해볼게요. 일단 정의라는 건 무엇이냐?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을 그 용어의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라는 건 only 하나예요. only 하나. 정의와 정리는 참인 명제이다. 정의와 정리를 많이 헷갈려 하는데 정리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거.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일단 정리라는 거는 참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너무 자주 쓰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해야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워낙 유명한 거가 돼서 이걸 증명을 했을 거예요. 증명을 한 다음에 이젠 증명했잖아. 증명이 오케이 되면 증명이 완료된 거는 자, 우리들이 정리라고 만들어 놓고서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이제는 이거 갖고 다른 증명을 하는데 이용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하나밖에 없어요. 정의는 only 하나예요. only one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은 뭐 정의가 있잖아요. 뭐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이런 것처럼 직사각형은 내각이 모두 같다. 이런 것처럼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등변 삼각형에서 두 밑각의 크기 같다. 이런 거는 정의는 아니에요. 정의는 아니고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정의의 예, 평행사변형은 이게 정의입니다.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다. 이건 정의가 되고요. 정리는 두 쌍의 대가 크기가 같다. 이건 증명이 필요한 거죠. 이거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걸 이용해서 자, 이렇게 했고요. 지금 배운 거 명제 배웠고요. 정의, 증명, 정리 배웠고요. 자, 이제 조건과 진리집합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조건은 우리 그냥 뭐라고 생각할까? 방정식 같은 거 생각해주면 쉬울 것 같아. 조건. 너희들 그냥 x 플러스 여기 나왔네. 이걸로 할게. x 플러스 1은 2다. 그러면 방정식 같은 경우는 항상 참은 아니에요. 방정식은 항상 참이지만 x에 1을 집어넣으면 참이지만 1이 아니면 거짓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참 거짓이 정해져요. 이런 거를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 왠지 조건이면 어떨 땐 되고 어떤 때는 안 된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조건이라고 하고 이 조건에 참이 되는 그 숫자 있죠. 1. 그럼 이 1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가지고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알겠죠? 뭐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요 녀석만 참이 되는 집합이죠. 이런 거를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떤 조건이 참이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조건의 부정도 마찬가지로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 나 P로 쓰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똑같습니다. 조건. 그러니까 방정식 생각하시면 돼요. 어떨 때는 참, 어떨 때는 거짓.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P는 여기서 볼게요. P는 1, 2, 3, 4, 5,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입니다. 그 중에서 조건 P는 X는 소수예요. 어떨 땐 소수가 되고 어떨 땐 소수가 안 되잖아요. 그럼 2, 3, 5, 7은 소수지만 2, 3, 5, 7이 아닌 다른 수는 소수가 아니죠. 그래서 요거를 2, 3, 5, 7 요거를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들을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진리집합 조건이 있고요. 알겠죠? 그리고 이 조건이
x값이 결정되면 명제가 되는 거죠. 자, 조건 p 또는 q, 또는이란 말은 집합에서 합집합이랑 생각하면 돼요. 합집합. 오케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자, 집합과 명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집합과 명제는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p 또는 q는 합집합이고요. 납피 부정은 p 또는 q의 부정은 우리가 드모르간이 기억하나요? 드모르간 봅시다. 드모르간 법칙이죠. 드모르간. 자, A 합집합 B 이거를 부정을 해볼게요. 여집합을 하면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요거를 드모르간 이 P 합집합 Q의 여집합을 한다면 자, P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 되죠. 자, 이걸 해석해 봅시다. P가 아니에요. and 교집합은 그리고죠. Q의 여집합은 not Q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P and Q, P 교집합 Q는요. 드모르간을 써볼게요. 그럼 P 여집합, 합집합, Q의 그럼 합집합은 또는으로 바뀔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조건의 부정을 말하세요. 이렇게 나왔죠. 조건의 부정. 자, 이거 볼게요. x는 마이너스 1의 부정. 이렇게 식으로 나와 있는 건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죠. 얘는 반대로 생각해 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쓰면 틀려요. 얘가 붙어야 돼요. 없는 건 붙여줘야 돼요. 반대. 부등식에서는 반대로 만약 이렇게 나왔다 치면 얘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반대가 이게 이제 반대로 갈 때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x는 0 또는 y는 마이너스 3이면 이거를 고쳐주고 또는은 뭘로 고쳐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로 바꿔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요거 부정은 이 수식성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죠? 2에서부터 10은 구멍이 뚫려 있죠. 그럼 이거에 반대되는 걸 써야 돼. 반대되는 거. 그럼 반대되는 건 어떻게 쓰냐? 자,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요렇게. 즉 마이너스 2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고요. 10에는 새까맣게 칠해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x는 2보다 작거나 자, 이걸 더해주는 거죠. 또는 x는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확인 4번 보겠습니다. 확인 4번. 자, 전체 집합 U가 자연수 전체 집합입니다. 전체 집합 U가 자연수 전체 집합일 때 진리 집합 이걸 만족하는 거 찾으라. 자, 방정식에 해겠죠. 그래서 집합으로 표시하면 2라고 3이 되겠죠. 자, 이걸 만족하는 부등식 풀면 됩니다. 양변에 4를 더해줄게요. 4 더해주세요. 7이 되죠. 자, 그러면 만족하는 집합은 7부터 8, 9, 10, 11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본격적으로 대표형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명제인 것을 찾고 그것의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참인지 거짓인지만 알면 돼요. x는 정수이다. x가 나 뭔지도 모르는데 정수인지 아닌지 아리까리 하잖아요. 알 수 없어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명제는 아닙니다. 소수는 홀수이다. 뭐 거짓인 것 되는 것도 있고 2는 소수이지만 홀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거짓이죠. 확실히 거짓인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래도 명제 맞습니다. 거짓 명제가 돼요. 현충일은 참인 명제가 되죠. 이건 명확하니까요. 자, 이거는 조건이죠.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0보다 작은 쪽은 이쪽 부분인데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자, 명제가 아닙니다. 자, 그럼 유제 1번, 2번, 3번을 지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화면을 잠시 멈추고 푸셔야 돼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유제 1번.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제가 아닌 것. 자, 참인 이건 뭐 거짓이면 거짓이라도 알 수만 있으면 돼요. 얘는 항등식이죠. 완전 똑같죠. 좌변. 항등식이기 때문에 항상 맞습니다. 그래도 항등식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이런 방정식이 안 되겠죠. 조건이 되겠죠. 조건이. 17은 합산수이다. 뭐 소수인데 거짓말 쳐도 괜찮습니다. 이건 맞는 참인 명제가 되고 거짓인 명제가 되겠죠. 4번은. 자, 참인 명제인 것만을 고르세요. 자, 이거는 당연히 조건이죠. 3의 배수는 9의 배수. 명제 일단 명제도 아니에요. 기억은. 그리고 꺼지세요. 완전히 꺼지시면 되죠. 명제도 아니고 명제 중에서 이 나머지 다 명제인데 참인 걸 좋아해요. 3의 배수는 9의 배수이다. 그럼 거짓인 것 같은 경우는 발레를 찾으면 됩니다. 6 같은 거는 9의 배수가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거짓. 자, 디귿. 마른 모는 정사각형이다. 마른 모는 정사각형이다. 얘도 요런 길다란 요런 마른 모는 정사각형이 아니죠. 얘도 안 되죠. 이거는 뭐 당연히 참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명제의 부정이 참인 것. 명제의 부정이 참인 걸 하려면 명제가 거짓인 걸 찾아도 됩니다. 명제가 거짓인 걸 찾아도 돼요. 이건 3이죠. 3. 3은 유리수다. 맞는 말이에요. 명제 거짓인 걸 찾을게요. 3은 유리수다. 맞아요. 명제가 거짓인 걸 찾습니다. 2는 소수이다. 맞아요. 0은 자연수다. 이거 뻥쳤네. 뻥쳤습니다. 그럼 얘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x가 5이면 이건 x가 이거는 5이면 이건 마이너스 5도 있죠. 얘는 16 이렇게. 이거는 뭐야? 참이죠, 참. 명제가 거짓인 걸 찾아야 돼요. 이건 맞는 거잖아요. x가 5이면 이건 더 포함관계니까 되는 거예요. 이쪽은. 이건 되는 거고, 얘도 되는 거고. 그럼 0은 자연수대 거짓말했죠. 그럼 이제 명제가 거짓이면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말해볼게요. 부정을 말해볼게요. 부정 0은 자연수가 아니다. 0은 자연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뭐야? 명제의 부정이 참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맞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조건의 진리집합 볼게요. 전체 집합 U는 자 볼게요. 전체 집합 U는 1, 2, 3, 4, 5, 6이고요. 두 조건이 있습니다. 집합 P. 그 P는 홀수이다. 그럼 이거를 집합으로 좀 생각해 볼게요. 집합으로도 가능하니까 그 집합 P는 자, 홀수인 걸 써볼게요. 1, 3, 5 이렇게 쓸 수 있죠. 집합 P. 자, 집합 Q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요거 방정식 해죠. 4, 3, 12 3하고 4를 쓸 수 있죠. 자, 그럼 not Q라는 거는 Q에 이거에 여집합을 의미합니다. 3, 4 빼고 다 쓰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3, 4 빼고 1, 2, 5, 6을 쓰면 됩니다. 자, P 또는 Q라는 거는 P 합집합 Q라고 생각해 주세요. 앞으로는. 또는 합집합이에요. 그렇게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P 합집합 Q를 해볼게요. 그러면 1, 3, 5니까 다 더해서 1, 3, 4, 5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자, 이거를 해석해 볼게요. 그럼 이거는 3번은 P 여집합 그리고는 AND Q. 요거는 우리가 Q 빼기 P로 배웠죠. 이거잖아요. 뒤 자리를 바꿔주면 교집합의 여집합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형태로 바꿔준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배웠잖아요. 이거. 교집합, 여집합. 그러면 차집합으로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Q에서 P를 빼봅니다. 자, Q에서 P를 빼보면 어떻게 될까 볼게요. Q는 3, 4예요. 거기서 P를 뺄 겁니다. P는 1, 3, 5를 뺄 거예요. 1, 3, 5, 4만 남습니다. 그래서 얘는 4만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러분들 화면 잠시 멈추고 문제 다 푼 후에 재생해주세요. 다 푼 후 보세요. 문제 먼저 풀고 보세요. 문제 푼죠. 그냥 바로 시작하지 마시고 4번, 5번, 6번을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풀어주고 해야 돼요. 자, 다 푸셨나요? 유제 4번 보겠습니다. 집합 U는 1부터 30까지 자연수고요. 두 조건 PQ가 P는 짝수이다, Q는 3의 배수다. P and Q의 진리집합을 구해야 돼요. 그럼 P가 하고 교집합 Q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P 집합은요, 짝수 2, 4, 6, 8, 땡땡땡땡 30까지고요. 자, Q는 3의 배수죠. 그럼 3, 6, 9, 땡땡땡 30까지입니다. 그럼 결국 2의 배수랑 3의 배수의 교집합은 6의 배수를 찾는다.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쵸? 6의 배수를 찾아 써라. 자, 6의 배수 여기다 씁니다. 6의 배수 뭐 있나요? 6부터 시작하면 되죠. 6은 6, 22, 6, 38, 24. 자, 이렇게 진리집합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 볼게요. 전체 집합 U의 볼게요. 파란색. P하고 P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P 그 다음에 교집합 Q의 여집합이고요. 계산할 때는 우리가 P 차집합 Q로 계산하죠. 자, P부터 구해볼까요? P는 요거 부등식으로 풀면 되죠. 부등식 풀 때 X 뿔마 3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이쪽으로 되면 부등식 풀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 기억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수 전체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만족하는 정수를 찾아 넣습니다. 그러면 P에는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이 되겠고요. 집합 Q는요, 방정식의 해가 되죠. 자, 집합 Q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이 되죠. 그럼 집합
Q의 원소는 마이너스 1과 뭐가 되죠?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P에서 Q를 빼보겠습니다. P에서 Q를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 Q를 뺄 거예요. Q에 해당하는 요거를 빼면 되죠. 꺼져주시고, 예. 그러면 얘 빼고 나머지들을 정리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개수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5예요, 답이. 5예요. 아이고. 답 5.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전체 집합 U 요거 P는 1보다 큰 실수라고 했으니까 수직선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에다가 돼 있고 얘는 마이너스 3이 돼 있고요. 얘는 새카맣고요. 얘는 구멍이 뚫렸다 생각합니다. 1보다 크다 쪽이고요. 얘가 집합 P입니다. 전체 다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 Q는요. 자, X가 마이너스 3보다 이쪽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Q예요. 이게. 그럼 P는 Q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1을 진리집합 PQ로 이용해라. 그러면 지금 뭘 의미하는지 보이죠? 그럼 다시 정확하게 다시 그려볼게요. 예쁘게. 자, 얘가 1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3인데요. Q는 이렇게 돼 있고요. 얘가 Q죠. 이렇게 된 게 얘는 P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Q가 더 큰 범위죠. Q에서 P를 빼면 될 것 같은데 Q에서 P를 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Q는 이제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Q가 파란색이고요. P는 보라색으로 해볼게요. Q가 파란색, P는 이쪽이죠. 이쪽. 그럼 우리가 칠하는 이쪽 부분은 Q에서 P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표현하면 Q 빼기 P라고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되죠. Q 빼기 P. Q. 정답은 요거 이렇게 다 써도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집합 P는 이게 실수기 때문에 수직선상으로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마이너스 3에는 이렇게 돼 있고 지금 1은 구멍이 뚫려 있고요. P는 1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P입니다. 집합 P. Q는요. Q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얘는 Q예요. 얘가 Q. 맞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가 색칠되어 있냐면 지금 답이 여기가 답이 돼야 돼요. 이게 답이 돼야 돼요. 그럼 딱 보기에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 이쪽이 Q지 않습니까? 이만큼 Q라고 하면 Q에서 여기 이 부분 여기를 뺀다 생각해봐요. Q에서 P Q 전체가 Q가 봐봐. 자, Q가 이만큼이야. Q가 이만큼이야. Q 거기서 P를 빼봐. 그러면 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해됐죠? 그럼 답을 어떻게 쓰면 되냐? Q에서 P를 뺀다. Q에서 P를 뺀다. 그걸 식으로 세워볼게요. Q에서 P를 뺀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Q 이거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요. 됐죠? 이해되셨나요? 지금 요 색칠한 부분 마이너스 3에서부터 1 사이가 나오려면 요 부분 이 파란 부분에서 여기 P를 빼는 거죠. Q에서 P를 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됩니다. 또 끊기네.